자, 지금부터 21년도 2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20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미리 설명드리면 해당 내용은 유튜브의 패스 채널에 복원을 해주신 우리 복원 담당자분의 내용을 그대로 스크랩해서 참고해서 제가 조금 재가공을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문제 파일을 뭐 받고자 하시거나 뭔가 어떤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의 패스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죠. C 언어 알고리즘 결과 맞추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얘를 실행을 한번 코드 작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에 딱 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프로젝트를 미리 뭐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있으시면 그거 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새로 만드세요. 네, 새로 만드시는 게 원래 빨라요. 자,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왜 안 열리니? 됐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6.0으로 하셔도 되고, 뭐 2003이 됐건 2005가 됐건 2019가 됐건 그냥 편한 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main 이렇게 들어가겠죠. 처음에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 뭐 void가 뭐 들어가네 마네 그거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 어쨌든 알고리즘의 안에 메인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먼저 i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i 변수 선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int i, 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값 선언을 지금 따로 안 한 상태죠. 네, 여기서 초기값 선언을 했어요. 반복문 안쪽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캐릭터 변수 str4 배열 4개를 잡았네요. 자, str 배열 4칸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번지수 배열 0번부터 4번지에다가 지금 KOREA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씩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자, 0번. 자, 여기에 대문자 K 저장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자, 얘 복사 뜰게요. 그래서 여기 O, R, E, A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다 저장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반복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복사 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해서 치셔야 돼요. 연습하시는 분들은. 자, i는 0부터 출발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죠. 그러면 0, 1, 2, 3, 4가 되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도는 거죠. 맞잖아요. 네,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한 사이클마다 문자를 찍으라 그랬어요. 이 저장되어 있는 값. 그래서 i번째부터, 즉 0번지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란 얘기인데,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 어떻게 됩니까? KORE라고 이렇게 찍혀버리고, 여기 뭐 이상한 게 뭐 들어가 있죠. 네. 자, 볼까요? KORE까지는 제대로 나와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혹시나 한번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띄어쓰기 한번. 자, 보시면 KORE까지는 제대로 나오는데 A가 제대로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만약에 여기를 이게 부등호가 미만이 아니라 이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이상하죠. 네. A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얘는 여기에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유효값이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치를 못 찾는 거죠.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가 사이즈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얘는 4개 배열인데 여기다 5개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즉 크기가 모자르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5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5 미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주성문 달고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 제대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얘, 이거 프레스 이거랑 좀 엇갈리니까 줄내림 한번 해볼까요? 기왕에 하는 거. 자, 이렇게 줄내림까지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KOREA 제대로 나왔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난 그냥 마지막만 줄내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에서 정답은 KORE까지입니다. A까지 적으신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배열 사이즈가 모자라요. 예, 여기까지만 유효한 거지 0부터 3까지 유효한 거지 절대 이 4하는 절대로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속성의 값이 정의되어진 사항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길이의 문자 등을 입력해야 되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냐? 이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입니다. 도메인 무결성. 우리가 자,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여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글꼴. 자, 글꼴 목록 누르면은 글꼴이 막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메인이에요. 어떤 데이터 속성들의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쫙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록을 누르면 쫙 그룹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리스트.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도메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좀 시각적으로도 좀 기억을 해서 매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도메인이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제약 조건을 지금 얘기한 거니까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는 거겠죠. 네, 용어는 뭐 당연히 가볍게 이해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언어 알고리즘 결과 맞추기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번에도 뭐 여기 변수부터 해가지고 i 선언해서 sum 값은 0으로 했고 뭐 이렇게 했네요. 자, 변수 선언한 거 그대로 여기 붙여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int i하고 그 다음에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반복문 나왔어요. 자, 그럼 반복문 당연히 저는 그냥 편의상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i는 1부터 출발해서 i가 3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을 시켜라. 그러니까 종료값이 3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뿔뿔, 그래서 1씩 증가시켜라 이 뜻이죠. 네. 자, 그래서 i는 2가 되는 순간에 계속 진행을 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sum 플러스는 i. 그래서 sum, 이게 이제 풀이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sum은 sum 플러스 i랑 같은 말입니다. 예,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설명드리면, 여기 제가 주성문으로 적어 놓은 게 풀이한 게 이거예요. 같은 표현식이에요. 예,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일단 돌려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얘를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에 출력을 sum 값을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에러가 났네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상위 버전에서는 int가 여기 안에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는데, 예, 이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i를 2번 선언했는데 여기에 i가 빠져도 되죠.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i가 처음에 1이에요. 자, 여기에 1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가 저 시험지에서도 이렇게 자필로 적을 수 있잖아요. 예, 연습란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변수를, 초기값을. 자, 그러면은 처음에 1번 사이클 여기 진입합니다. 그러면 i가 현재 지금 1하고 2니까 서로 다르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실행하나요? 안 해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 중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한 줄짜리는 원래 중괄호를 안 넣을 수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되면은 이 if문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얘가 내부적으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처리된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는 실행을 안 하죠. 그럼 이 밑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썸은 썸 플러스 i니까. 처음에 썸은 0이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썸 값은 그 다음에 0에서 1을 더하니까 1이 돼버리죠. 네, 그러면은 썸이 현재 1이 저장됐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1 증가해요. 그러면 2가 돼요. 자, 비교해보니까 아직 3보다 작죠?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i가 또 이번에는 2랑 2랑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거 계속 진행해나가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응?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 위로 한번 올려보자고요. 내가 정확히 이 동작 방식을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대로 위로 올려요. 컨티뉴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여기 위로 올리는 거 아닌가? 자,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3이 되죠. 그러면은 얘 i 값이 이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3 똑같으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죠. 자, 얘는 3하고 2하고 같지 않으니까 얘는 실행 안 하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i니까 3에서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즉, 컨티뉴의 역할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컨티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방금 보신 대로 여기 2하고 2가 서로 같을 때, 예? 여기 2하고 2가 서로 같게 되면 여기 컨티뉴 만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복을 계속 진행하라 이 뜻입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컨티뉴의 역할은 여기서 이 조건이 부합돼서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복문 이 블록에서의 이 다음 사이클을 계속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안 해요. 이게 컨티뉴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 일단은 이번에 시험에서 이 컨티뉴의 역할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다음 시험에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필기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건데, 자, 빈칸에 맞는 기억장치의 속도를 빠른 순서로 기호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기억장치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당연히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캐시 메모리가 빠르죠. 왜냐면은, 자, 설명드릴게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얘는 CPU에 붙어 있는, 원래 이제 그 보통 컴퓨터 공학 좀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CPU에 붙어 있는 겁니다. CPU. 보통 CPU에 붙어 있다라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어떤 그 속도의 어떤 그런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CPU에 붙어 있는 장치라고 봐도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CPU랑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받기에는 너무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CPU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승되는 이유가 바로 캐시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캐시 메모리 자체가 이게 굉장히 CPU의 그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CPU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캐시 메모리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빠른 순서. 자, 여기 메인 메모리하고 세컨드 메모리인데 메인 메모리, 즉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좀 용어는 좀 알고 계세요. 자, 메인 메모리 그러면은 이게 저깁니다. 주기억 장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램이라고도 하죠. 네. 설마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필기에서 이거 필수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특히 전산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네, 동의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느린 게 뭐냐? 바로 세컨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세컨드 메모리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겠죠. 하드 디스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그게 제일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해서 설명하는 설계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그랬는데,
자, 보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생성한 개념적 스키마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개념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단계에서 보면, 자, 이 순서 우리 기억하시죠? 요구사항 분석이 원래 제일 먼저 나오죠. 예, 그 요구사항 분석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를 하는 거죠. 즉, 개념적 설계 단계가 두 번째인데, 이 개념적 설계 과정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리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논리적 설계가 끝나면은 물리적 설계를 하고, 마지막에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개념적 스키마를 기반으로 설계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 다음에 얘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볼게요. ER 모델을 특히 또 활용해서 모델링을 이용해서 매핑을 한다. 표를 매핑한다는 뜻이죠? 그럼 논리적이에요. 이러면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사용한다고 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다. 그럼 논리적이에요. 네. 논리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메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 설계가. 물론 이제 구현이 원래 메인이긴 한데, 구현하기 전에 먼저 상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논리적 설계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 외우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보기를 참조해서 빈칸에 맞는 유닉스나 리눅스 명령어를 작성을 하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하고 디렉터리를 삭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무브입니다. 원래 원문 풀네임으로는 리무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서, 야, 이거 뭐 이렇게 풀네임으로 입력하냐, 야, 그냥 줄여서 쓸래. 그래가지고 리무브의 약자로 RM이라고 쓴 거예요. 원래 그 미국인들은 단어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리무브의 약자입니다. 지우는 명령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파일 및 디렉터리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 그룹, 그 외의 그룹의 어떤 뭐 접근 권한 등을 설정하는 게 사용한다. 즉, 이 파일을 다룰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보안 설정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chmod, change, modify, 뭐시기 하는데, 그래서 그 modify가 원래 뭡니까? 수정 권한이죠. 수정 권한. modify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chmod가 되는 겁니다. chmod. 이해되셨죠? change, 예, modify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설명 끝났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는 리눅스 명령어를 작성해야 된다. 자, 이것은 빠른 속도의 조회 속도와 효율적인 동작을 제공한다. 그래서 create 문을 사용해서 이것에 대한 생성이 가능하고, 이것의 구성 요소로는 컬럼, 주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빠른 조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는 저기 컴퓨터 관련 능력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인덱스 함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덱스 함수. 예,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인덱스가 원래 뭐 하는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얘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500명을 그냥 처음부터 1번부터 500번까지 그냥 전부 싹 다 검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1번부터 500번까지 다 탐색을 해. 그럼 당연히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큰 거예요. 아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걸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살펴보라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탐색해야 되는 양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500명 중에, 자, 5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학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1학년인 인원만 딱 카운트돼서 결과가 나오니까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의 검색 대상도 줄어들고 그만큼 출력되는 어떤 그런 결과의 양도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회가 더 빨리 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 같은 검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서 뭐 구글에서도 항상 검색할 때 특정 단어를 입력하잖아요. 그 단어를 검색함으로써 그 단어에 연관된 내용만 검색 결과로 추려주는 거죠. 그런 게 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예, 그래서 검색에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말이 이제 이거죠. 색인, 다음에 뭐 목차 이런 동의어가 있는데, 예, 뭐 차례 뭐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원문은 어쨌든 여기서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이게 저기인데 리눅스 명령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명령어죠. 자, DB 명령어가 되는 게 맞겠죠. 네, 좀 수정 좀 했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시어러 알고리즘 문제 또 실행 결과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또 역시 변수를 또 선언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문법 돌아가는 구조를 봐야겠죠.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복사 떠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실행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얘는 조금 빼고. 자,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i라는 변수를 1로 지금 현재 초기 값을 현재 선언을 했어요. 자, do while문을 만났습니다. do while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do는 반드시 한 번은 꼭 실행해요. 반드시 1회를 실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틀리다고 해도 무조건 do가 먼저 나오게 되면 do는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해요.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실행해보죠. 자, do i 뿔뿔 했어요. 그럼 i가 현재 몇이에요? 2예요. i의 값은 현재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10보다 작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반복이에요. 여기 될 때까지 반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3이 되겠죠. 2 더하기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비교해보면 또 아직 조건 해당되죠? 4가 되죠, 5가 되죠, 6이 되죠, 7이 되죠, 8이 되죠, 9가 되죠, 10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9에서 여기 하나 더 해서 10 했으니까 여기 조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4를 하니까 결국에는 40이 나오게 되겠죠. 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디버깅을 잘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do는 최초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한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괄호에 들어갈 정답을 적어야 된다 라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테이블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름을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검색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할 건데 어디? 이 학생 테이블에서. 자, 그 다음에 where죠. 조건이죠. 그래서 비교식이 나옵니다. 수강 과목이 컴퓨터인 거. 그럼 수강 과목이 컴퓨터인 거니까 실제로 얘가 대상이 되는 거겠죠. 맞죠? 여기 레코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학년이 1학년인 거가 또 나왔어요. 근데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컴퓨터이면서 1학년인 거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AND가 되면 안 되죠. OR가 돼야죠. 즉, 수강 과목이 컴퓨터이거나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학년이 1학년인 거를 검색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키워드는 OR 연산 키워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문제 내용이 이게 좀 뭐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근데 확실한 거는 문제가 정확히 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시험장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 내용 구상을 보면은 OR 연산자를 쓴 거냐 AND 연산자를 쓴 거냐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사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OR가 키워드가 정답이 되겠죠. 조건식을 보통 2개 이상 사용할 때는 OR나 AND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Pv4의 개수가 부족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IPv6의 비트 수는 얼마냐? 128비트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알아야 좀 학습이 잘 되고 기억이 오래 남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서 강조 드릴게요. 자, IPv4는 우리가 알고 있는 IPv4는 얘는 32비트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2의 32승을 하게 되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42억 9천만 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 기준인가요? 뭐 하여튼 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가 얼마냐면은 지금 대략 한 71억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42억 9천만 가지고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 사람당 스마트폰에다가 뭐 개인 노트북, 심지어 집에 데스크탑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컴퓨터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IP 주소가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71억에다가 곱하기 3 해야겠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컴퓨터의 IP 주소 개수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IPv6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8비트예요. 그러면은 자 파워 함수 한번 써볼까요? 자 2에 128승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를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만큼 쓴다는 얘기입니다. 남아 돌죠. 네. 자 이제 설명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앞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모르시겠으면은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앞전에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128비트가 정답이 된다. 자, 11번. 보기를 참조해서 C 언어에서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라는 게 있고 예약어라는 게 있고 분리자, 뭐 구조체, 주석, 식별자, 뭐 엄청나게 많은데, 자,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도 바로 힌트가 있어요. 얘는 i는 이거는 이렇게 변수로 쓸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int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예약어라 그래요. 주로 이제 자바 쪽에서는 이게 이클립스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예약어가 빨간색으로 뜨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약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예약어라고 해서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약속된 단어입니다. 이런 거를 예약어라 그래요. 네, 이런 거를 예약어라 그래요. 이제 좀 아시겠나요? 의미를? 예약어 그러면은 미리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이걸 그래서 예약어라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약어가 정답이 돼야겠죠. 자, 이거 용어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알고리즘 문제 또 맞추는 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함수를 여기 써서 했는데, C 언어 스타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얘를 한번 복사 떠서 한번 그대로 동작 시켰을 때 78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인 함수가 무조건 먼저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이거 먼저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메인 함수가 무조건 1순위라고 했죠. 실행 순서. 자, 출력을 해라. 출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함수를 만났네요. 서브라는 함수를 만나서 10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로 이제 접근을 하겠죠. 자,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펑션에 저장이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함이라는 변수를 또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현재 펑션 값은 현재 12가 되니까 이렇게 메모해놔야겠죠. 암산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암산 금지. 시험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암산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나 수학 잘한다고 뭐 자랑하시는 건 좋은데 괜히 시험에서 암산했다가 떨어지면은 본인만 손해죠. 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이라는 걸 0으로 초기화 시켰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i는 1부터 출발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얘는 9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라는 변수를 이렇게 추가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i는 현재 1이 되겠죠. 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표현할게요. 자, i는 현재 1이고 합은 현재 0입니다. 자, 그러면은 i가 1 출발했어요. 첫 번째 사이클 들어갑니다. 자, 12보다 작으니까 이제 들어가죠. 자, 그러면 합이라는 변수. 자, 이것도 역시 풀이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해 안 되면 풀어서 하시라 그랬죠, 제가. 안 하는 이 스타일이 별로 잘 이해가 안 돼. 엇갈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계산하기 편해요. 자, 합은 합 플러스 i라 그랬어요. 그럼 0이니까 0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여기 합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1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i가 증가하겠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비교해보니까 아직 12보다는 작아요. 네, 그럼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합은 1이니까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합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또 비교하면서 올라가면서 증가하죠. 예, 그러니까 i는 이번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12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3을 하게 되니까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하겠죠. 4가 되면서 또 비교해봐요. 12보다 작아요. 자, 이번에도 또 6 더하기 4를 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합니다. 5가 됩니다. 그래서 12보다 작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자, 10 더하기 5 하니까 15가 되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합니다. 6이 되겠죠. 역시 12보다 작아요. 그러면 6하고 15 더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21이 되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하나 증가하겠죠? 7이 되겠죠. 12보다 작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죠? 그럼 21 더하기 7 하니까 28이 되겠네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 i 증가하죠? 8 됩니다. 12보다 작죠? 자, 이번에는 8하고 28 더하니까 3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서 i 하나 증가합니다. 9가 됩니다. 자, 이번엔 또 12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9 더하기 36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11, 12, 13, 14, 15 4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하나 올라가면서 i 하나 증가하죠. 10 됩니다. 그래서 역시 12보다 작으니까 45 더하기 10 하면은 55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하죠. 아직 12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55 더하기 11하니까 66이 되겠죠. 자, 다시 이번에도 또 하나 올라가면서 증가합니다. 12가 됐어요. 자, 12까지 도는 거죠. 여기 갖다 기호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66 더하기 12 하니까 78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하나 다시 올라가면서 13 됩니다. 그럼 12보다 커지니까 조건 끝났죠. 반복문 탈출하고 합 출력하게 되면 78이 되겠죠. 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반복문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틀리는 거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혼동이 올 것 같다 싶으면 풀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풀어서 계산하는 게. 그 다음에 각각의 인덱스, 현재 변하는 변수의 값들을 옆에다가 계속 뭐 지우고 메모하고 지우고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되는 값 변화를 디버깅을 하셔서 규칙을 찾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암산하지 마세요, 절대. 예, 암산하시는 분 치고 저는 맞추시는 분 거의 본 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테이블에서 부서가 디자인에 해당하는 인원의 사원번호를 구해서 가상 테이블로 생성하는 쿼리이다. 자,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뷰라 그랬죠. 뷰. 예,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빈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인데, 자, 먼저 1번 괄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거를 테이블을 무조건 만들겠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무조건 크리에이트죠. 표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표 생성은 크리에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이거 그때도 as 이거 설명드렸어요. as의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as. 별명 짓는다 그랬죠? as. 자, 필드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서 사용하는 거, 이게 a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테이블은 영문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테이블 이름을, 이게 사원 번호가 아니라 원래 원문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P 넘버.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사원 번호 이렇게 원래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쓰는 건데, 이 원문이 영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글로 바꿔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s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as를 여기다 사용함으로써 이 필드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드명을 한글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문이었던 거를 한글로 바꿔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부 얘기 앞전에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as가 여기 들어가고, 자, 검색을 하겠다. 사원 번호를 검색을 할 건데 여기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겠다. 자, 그래서 조건이 뭐다? 부서가 디자인인 거. 그럼 부서가 디자인인 거니까 얘가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에 사원 번호는 몇 번입니까? 202번이 되겠죠. 네, 간단하죠? 네, 이거는 전체적인 이 용어의 흐름만 잘 따라가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풀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 맞추기가 나왔어요. OSI 7계층 또 나왔죠? 진짜 통신 문제에서 정보 처리 자격증에서 OSI 7계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네. 이거 이미 어느 정도 나는 공부를 했어요. 자,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이거 틀렸다? 네. 공부를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 심각한 겁니다. 이거 틀리면. OSI 7계층을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기능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반성하고 공부하세요. 이거 틀리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또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계속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래요. 예, 좀 잘 체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 맞추기 한번 해보죠. 자, OSI 7계층 중에서 전송계층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비연결형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 검사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UDP죠. 제가 그래서 UDP 이거 맨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요. 솔직히 이거 모르시면 안 돼. 진짜 UDP는 틀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면서 맨날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UDP 나왔었다니까요. 아니, 저희 PC방 1세대 분들은 특히 이거 더 틀리면 안 되지. 자, 여기 볼까요? UDP.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UDP. 있네. 여기, 설명까지 친절하게 나오네. 예. 이게 여기에요. 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UDP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쓰인다? 전송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예, 제가 누차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착 상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데드락이라 그러죠. 데드락. 영어로 데드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컴퓨터가 다운됐다. 그래서 콜드 부팅을 해야 된다. 네, 이거 강제 부팅 해야 된다.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상황일 때 보통 데드락 걸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런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발생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자, 여기 이런 거죠. 뭐 상호 배제, 뭐 선점이냐, 점유 및 대기냐, 순환이냐, 비선점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교착 상태는 기본적으로 비선점 상태의 조건에서 발생이 된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선점입니다. 선점이라 그러면 틀린 거죠. 예. 필기시험 기억나시죠? 예. 얘는 맞출 수 있어요. 자, 16번. EMP 테이블에서, 자, 사원 테이블이죠.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와 이름을 검색해서 가져오려고 한다. 자, 그래서 1, 2, 3번 괄호에 해당되는 단어를 맞춰서 적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셀렉트 다음에 from이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필드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필드명 어떻게 하겠어요? 사원 번호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사원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들어가야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번 괄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테이블명 나왔으니까, 여기는 갖다 기호 사용했으니까 이게 조건이죠, 조건. 웨어. 그래서 웨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 부동호 같은 게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같지 않다가 뭐 아마 이건 씌워놓고 이게 같지 않다일 건데, 이것도 아마 저기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오라클도 이게 맞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비교식 조건을 사용하죠. 그래서 비교식을 사용할 때는 웨어절이 사용이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7번. 설명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작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 파일에 스트링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헤더 파일이 실질적으로 담겨있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IO. 이거 헤더 파일 우리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이게 여기 printf 함수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쓰이는 건데, 이 printf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실제로 이거 입력 안 하면 프린트F 못 씁니다. 그렇듯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걸 헤더 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 헤더 파일이라는 거는 문자열에 관련된 헤더 파일, 즉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이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문자열 길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strl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이건 둘 다 정답 인정돼요. 왜냐하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str 플레인이 뭡니까?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length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strlen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쓴 거죠. 네, 이 의미 좀 플레임으로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고, 자, 18번 문제. 다음 보기에 맞는 용어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대상의 하위 모듈을 모두 호출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한다. 모듈 테스트 수행 후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상향식 검사 테스트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드라이버라 그럽니다. 드라이버. 사실 저기 드라이버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보통 윈도우 포맷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무슨 램 카드도 인식 안 돼 있어서 막 물음표 같은 거 막 뜨고, 이거 뭐 장치 관리자 이거 들어가잖아요. 장치 관리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하나씩 그 뭐 이 모델에 맞는 제조사에서 만든 드라이버를 막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막 그런 거 했었죠. 유틸리티 막 받아서. 예, 그런 드라이버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떤 그게 뭐 하드웨어가 됐건 프로그래밍이 됐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테스트 수행 후의 결과를 이렇게 결국엔 동작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과 결과까지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검사에서 필요한 게 바로 드라이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치 설치하는 그 드라이버 인식 설치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같은 개념이라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아래 보기에서 괄호에 맞는 용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행을 구성하는 것을 뭐라 하는가? 행을 얘기하는 거는 가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 방향. 가로 방향. 이게 가로 방향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레코드죠. 레코드 원래는. 근데 레코드를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행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행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가 이게 레코드고, 예, 맞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레코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하죠. 레코드보다 작은 단위. 그게 뭘까요? 속성이에요, 속성. 애트리뷰트예요.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죠.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속성이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행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애트리뷰트,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그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따질 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디그리, 차수라 그럽니다. 차수. 속성이 뭐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러면 차수가 4개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앞전에도 저기 풀어봤을 텐데 여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 응용 문제 항상 나오는 거 그거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학번이 있고 여기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년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1번 학번, 2번 학번, 3번 학번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학년은 뭐 1, 2, 3학년. 여기 좀 더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번 학번이 있고 222번 학번이 있고 뭐 450번 학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은 뭐 여기는 김이박, 여기 홍길동, 여기는 뭐 이순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이 표에 지금 디그리가 얼마일까요? 디그리 하나, 둘, 셋. 이게 디그리예요. 네, 이게 디그리예요.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속성의 개수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차수예요. 그럼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순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필드명이니까 제외해야겠죠. 카디널리티 그러면은 쭉 이렇게 잡는 거죠.
이 행단위로 이 행단위로 잡는 거죠. 하나, 둘, 여기 셋. 그래서 행이 총 레코드가 3줄이 있는 거죠. 3명에 대한 프로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카디널리티가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더 추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뭐 4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학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50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디널리티는 4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속성하고 차수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맞는 프로토콜을 또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20번 마지막. 자, TCP/IP의 주소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토콜이기도 하면서 제가 여기 추가로 부연 설명을 적었어요.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하는 기능.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IP 주소를 보통 보면, 자, 여기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로컬 영역 연결 제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그 컴퓨터들은 IP 주소가 이 TCP/IP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다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DHC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DHCP예요. 그러니까 통신사 만약에 LG면은 LG에서 여기서 자동으로 IP 주소를 뿌려주고, 뭐 SK면은 SK 통신사에 맞는 그 통신사에서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줘요. 이게 동적 할당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즉 DHCP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거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방은 그게 안 돼요. PC방은 원래 고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 해가지고 여기 IP 주소를 일일이 막 고정으로 다 넣고 막 그래요. 학교도 그러고요. PC방도 꼭 고정 IP를 넣거든요. 근데 가정집은 안 그래요. 집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DH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번 프로토콜 통신 문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실수해서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특히나 이 1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찍히는 거 아닌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거는 되게 꼼꼼하게 분석을 잘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번에 12개 이상이 안 나와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다음에 재시험 보실 때 가장 크게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차분하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차분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암산 금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알고리즘은 절대 암산 금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암산 안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20문제 정리 잘 해주시고, 이 자료는 다음에 이제 3회차 기능사 실기 때도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유튜브에 그대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댓글 막 다시면서 뭐 질문 답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동영상에서 조금 제가 과하게 세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문제 이거 틀렸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라고 하는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거지,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서 구분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앞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까지나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한두 번 봤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